안녕하세요. 반도체 취업 선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방장으로 있는 반도체 취업 준비 오픈 채팅방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빈도가 높은 질문들을 7개를 뽑았습니다.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탑 7은 기업별 지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지 고민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럴 게 회사마다 중요시하는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가장 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학점과 그리고 이제 학교를 많이 본다는 생각을 하고, 그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은 제가 분석한 것도 있고, 앞으로 분석할 것도 있는데, 스펙들이 영향을 주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 영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점에 대한 영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학교는 블라인드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일본계 기업이라든지 네덜란드, 미국계 기업이라든지 기업의 기업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략을 짜기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목표하는 회사를 정해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너무 눈이 높아서 그 현재 가지고 준비된 정도가 10이 필요하다면 5밖에 안 됐는데 10인 회사를 계속 지원을 하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준비가 된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내가 5가 준비가 됐으면 한 6, 7 정도까지 회사를 도전을 하시되 10인 회사는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멘탈도 많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략이 기업 문화나 직무, 지역 모두 다르니까 그거를 본인이 잘 판단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제가 현직자분들 인터뷰한 것도 그렇고 다른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기업별로 맞춤형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춤형 전략이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미묘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학생이라면 학점 관리 잘했는지, 학교 열심히 다녔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스펙도 사실은 준비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가 다 됐는지, 어학 뻔한 얘기지만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탑 6, 합격 혹은 불합격 원인을 추정하는 글이 많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주제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학벌 때문일까요? 자소 문제일까요?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지만 실제로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벌, 학점, 스펙, 자소서, 지원자 수, 특히 TO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정 직무는 학교 성적, 그리고 이제 전공 학점, 전공 커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 인턴이나 학부연구생이라든지 공정 실습도 저는 한두 번 정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탑 7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5가 준비가 됐으면 10을 바라보면서 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6, 7까지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탑 5입니다. 탑 5는 직무 PT나 면접에 관련된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고, 직무 PT가 어땠나요? 임원 면접은 어땠나요? 면접이 겹치나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걸 빠지고 가야 되나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꼬리 질문이 없으면 관심이 없는 건가요? 꼬리 질문을 너무 했는데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가요? 전공 내용은 얼마나 깊게 보나요? 이런 질문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죠. 저는 면접 스터디를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PT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해보는 게 몹시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예상한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예상치 못한 질문들을 직접 겪어보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조금은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치 내가 사냥감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회피하는 능력을 실전을 겪어봐야지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취준생분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치는 않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 그러잖아요. 저기 밖에서 만나면 그냥 아저씨일 뿐이고, 약간은 좀 편하게 바라보시되,
네, 그 상황을 모두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근데 그 예측을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냐? 저는 못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네, 어떤 분들은 그 실제로 뭐 중소기업 그 채용 면접을 자주 보면 실전 경험을 익힐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젠 그 회사에 대한 실제 준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는 면접 스터디를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탑4는 이력서 작성, 뭐 자소서 작성, 스펙 정리에 대한 질문이고요. 멘토링 활동을 어디 위치에다 써야 되냐, 아르바이트는 경력인가요? 외부 활동인가요? 장학금은 적어야 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디에 써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그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이 좀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뭐 잘못 썼다라고 해서, 물론 잘못 쓰면, 야, 실수하는 친구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실수 안 하는 게 좋겠죠. 그,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글 중에, 아, 실수했어요. 뭐 숫자 잘못 썼어요. 이런 실수담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본인이 2번, 3번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실수하면 그건 꼬투리 잡는 아저씨들도 많기 때문에 실수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그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그런 작성하는 거에서는 직무 연관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기소개서에 녹여든다든지 그 활동에 좀 잘 보이게 넣는 거는 뭐 가능한데, 사실 뭐 아르바이트는 저는 그게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 활동 저 활동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도 내가 나를 드러내는데 그런 거죠. 주변에 잡초가 너무 많으면 그 잡초 때문에 꽃이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항목은 과감하게 제외해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넘버 3고, 넘버 3는 뭐 넘버 4랑 비슷한데 자기소개서 작성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경험을 쓰는 게 좋을까요? 뭐 알바를 넣어도 될까요? 뭐 교육 수상이나 뭐 이런 거는 어때요? 최신순으로 넣어야 되나요? 카테고리별로 넣어야 되나요? 자소서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직무와 연결이 되는 나의 경험과 논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경험 그 자체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고했고 행동했고 그거에 대해 피드백을 어떻게 받았는지 뭐 그런 부분이 좀 나열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중심으로 좀 쓰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키워드가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하면은 그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읽어도 무슨 소린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네, 키워드 중심으로 네, 깔끔하게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하죠. 근데 또 너무 심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 단단하게 잡고 있는 내용은 단단하되 약간의 그 좀 도와주는 문구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인사과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임원이나 뭐 실무 PT 면접관들은 엔지니어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엔지니어들은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뭐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단순하고 깔끔하게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탑2입니다. 탑2는 G사트나 SKCT 뭐 이런 인적성 관련된 질문들이 네,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반도체 취준에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인적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준비를 했고 면접도 만나면 볼 수가 있는데 이놈의 인적성은 왜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네,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과연 특히나 이제 뭐 G사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점인지 대충 알죠. SKCT는 점수 공개가 아마 안 돼가지고 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마다 인적성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서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쪽의 인적성을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이도도 난이도지만 이게 좀 서로의 방향성이 다른 것 같아요. 방향성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노리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내가 될지 말지를 냉정히 판단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걸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셔라. 네, 이 적성 검사, 인적성 검사는 문제 감각을 유지를 하는 거고 그 패턴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서류에 집중하다 보면 네, 인적성에서 떨어지게 되고 면접에 집중하다 보면 네, 인적성을 통과를 못해서 면접을 못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적당히 한 2개, 3개 정도는 좀 커버리지를 좀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좀 네, 다양하게 커버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탑1입니다. 탑1은 삼성전자의 블라인드 채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삼성 서류 블라인드가 맞나요? 면접은 블라인드가 아니라는데요. 뭐 학벌 영향 있나요? 뭐 교과목 보면 학교도 알 수 있겠다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정답이 아니지만 삼성전자 서류는 블라인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지방대라고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학점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들은 합격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은 저는 이제 임원 면접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개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이 주변에서 일하는 동료분들, 이제는 뭐 후배분들을 보면 뭐 학교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방대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직무나 뭐 TO가 있을 때나 뭐 그럴 때마다 좀 다르지만, 제가 보면 TO를 많이 뽑았을 때는 지방대 분들도 많이 그래도 입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처럼 채용이 쉽지가 않을 때는 지방대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는 서류는 블라인드, 면접은 블라인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서류부터 대놓고 블라인드가 아닌 것 같아요. 학점과 학교에 따라 가지고 합격 비율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뭐 확실하게 뇌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하게라는 단어를 붙이긴 좀 어렵지만 제 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학교만 보고 뽑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점이 준비가 되셨고 본인이 노력하신 바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난 꼭 저 회사 갈 거야,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냉정하게 좀 판단하시고, 본인이 냉정하게 판단이 안 된 경우는 주변에 제3자로부터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질문하는 주제와 질문들을 탑 7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개개인의 준비된 그 내용이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